트럼프는 과도하게 유럽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과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신들은 불량 체납자다. 미국이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유럽은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다른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당신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유럽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왜 유럽이 모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절연할 수 없는지에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오늘 손인석의 머니워치에서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망신 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유럽을 몰아붙이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우방과 동맹한테 하기에는 도가 지나친 말들이 꽤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유럽은 마땅히 반격을 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70년 넘은 동맹끼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왜 유럽이 모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절연할 수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과도하게 유럽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공개적인 모욕과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에게서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트럼프는 다릅니다.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을 유럽을 향해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유럽 국가들을 향해 국방비를 더 쓰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당신들은 불량 체납자다. 돈을 안 내면 러시아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동맹국을 마치 돈 안 내고 버티는 월세 세입자 취급을 한 것이었는데요. 트럼프는 2025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유럽은 미국이 없으면 지도에서 사라질 곳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유럽 정상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당시 핵심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해지자. 미국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유럽 정상들 중에서 상당수는 자기 나라 국기를 내걸지도 못했을 것이다. 유럽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박물관으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이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유럽은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다른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유럽 정상들 입장에서는 모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어땠냐면 또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말한다. 이제 유럽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잘못된 이민 정책과 나약한 지도력 때문에 당신들의 도시는 파괴됐고 경제는 죽었다. 미국이 잘 나갈 때 당신들이 뒤따라오는 것이지 당신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역시 유럽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땠는지 볼까요? 이란과의 갈등 국면에서 유럽 우방들이 참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트럼프는 카메라 앞에서 유럽의 군사력을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영국 항공모함을 봤나? 그건 그냥 떠다니는 박물관이다. 우리 군함 옆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때도 트럼프는 덴마크는 작은 나라고 우리는 위대한 나라다. 그린란드는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다. 협조하지 않으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이협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스위스를 망신을 줬습니다. 작년 8월이었죠. 트럼프는 스위스가 미국 덕분에 먹고 산다고 하면서 우방인 스위스에 39%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매겼는데요.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이 왜 미국이 스위스와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가 많은지를 훈계처럼 길게 설명하니까 트럼프가 격노했고요. 결국 스위스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무역 합의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는 스위스 시계와 초콜릿이 잘 팔리는 건 우리가 허락해줬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동안 미국인을 등쳐먹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을 향한 이런 트럼프의 거친 말들을 보면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유럽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강하고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생각인데 유럽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려는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 존중해야 할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트럼프가 임기 마치고 물러나더라도
미국의 유럽 누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전처럼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 이후로 유럽의 힘은 눈에 띄게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는 냉정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치는 타격이 유럽에는 상당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과거 특정 품목에 한정됐던 관세와 달리 유럽의 모든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줬습니다.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유로존의 실질 GDP 성장률이 2025년에는 약 0.3%포인트, 2026년에는 최대 0.9%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에서 0.1%포인트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공격으로 유럽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됐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 내 유럽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밀기계, 화학, 자동차 분야의 수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 위축을 불렀고요.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관세율이 수시로 변하고 협상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미래 투자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이건 고스란히 유럽 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경제의 큰 축인 독일 자동차 회사들에게 타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은 최고 25%에 달했다가 일부가 15% 정도로 조정됐습니다. BMW는 올해 미국 관세만으로도 추가로 1.25%포인트의 영업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BMW가 영업이익률 5.3%로 102억 유로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포인트의 영업이익률만 깎아먹어도 20억 유로의 이익이 날아가 버리는 건데요. 20억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3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런 적지 않은 이익 규모가 미국의 관세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유럽을 향해 국방비를 충분히 쓰라고 압박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 2차 대전 이후에 방위를 미국에 맡겨두다시피 하고 국방비에 쓸 돈을 아껴서 사회복지나 인프라 건설에 써왔는데요. 그게 유럽식 번영의 한 축이었지만 요즘 그걸 트럼프가 적나라하게 깨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는요. GDP 대비 2%였던 나토의 방위비 가이드라인을 갑자기 5%로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을 안보 무임승차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서 국방비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가 아니라 GDP 대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2%에서 5%가 되는 걸 유럽에서 작은 나라는 수십조 원, 큰 나라는 수백조 원 이상을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연간 국방 예산이 GDP의 1%를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2%가 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국방 예산이 382억 달러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1073억 달러까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초로 독일 국방비가 달러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사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1%에서 2.4%로 점프했고요. 그 사이에 국방비 지출액 순위로 독일은 세계 9위에서 세계 4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그만큼 예산에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거시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복지나 인프라 정비에 쓰는 돈을 예전만큼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독일에서 기차가 연착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게 바로 국방비를 더 쓰느라고 다른 분야에 쓸 돈이 모자라게 돼서 생기게 된 구멍 같은 것입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공격할 때마다 유럽에서는 받아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의 거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외교적으로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건 트럼프에게 타격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서사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일갈을 하고요. 지난해 독일의 올라프 숄츠 전 총리는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지 말라고 트럼프의 반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교적인 소사로는 품격 있는 반격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트럼프에게 타격감이 거의 제로입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유럽 정상들의 반격을 미국 내 정치에 활용합니다. 유럽에서 반발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인들에게 유럽 사람들이 저렇게 화내는 걸 보니 내가 우리 미국인들이 낸 세금을 잘 지키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유럽이 내뱉는 분노의 말들은 트럼프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응원가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반발을 하고 대응책을 만들긴 하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이후로요.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럽의 독자군을 만들자고 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EU 차원의 국방기금을 늘리고 유럽산 무기체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유럽 독자군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완성되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해 유럽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행보에 매우 불만이 크긴 합니다. 하지만 유럽이 미국과 완전히 결별하기는 어려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안보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나토 탈퇴 위협을 계속하는 건 미국에 대해서 유럽이 결정적인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사실 나토 회원국이 32개인데요. 나토 국방비 가운데 미국의 비율이 62에서 63%에 달합니다. 사실 나토라는 기구가 말만 32개국이 모여 있는 것이지 미국이 없다면 사실 아무 기능도 하기 어렵습니다. 장사꾼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토를 미국이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돈을 쓰면서 이끌어간다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칠게 유럽을 몰아붙이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이 2010년대 이후에 경제력이 확 나빠졌고요. 그래서 국방비 투입을 늘린다고 해도 당연히 미국만큼 쓸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계속 미국에 기대에 있어야 하는 형편이고요. 유럽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서진에서 침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와 미국이 없으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미군 기지가 한 30곳 안팎에 있고요. 모두 8만 4천여 명의 미군이 유럽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과 인공지능 기반 군사 정보력을 대체하려면 수십 년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트럼프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당장 내일부터 너희끼리 해봐라, 이런 식으로 유럽의 허세를 비웃습니다. 유럽은 트럼프의 망신주기에 맞서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 듯 하지만 뒤로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유럽은 미국의 군사정보와 핵우산 없이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단결하고 합심해서 미국에 맞서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유럽 쪽에서는 반미 연대에 거부감이 있거든요. 이건 이유가 간단하고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란드나 발트 3국을 비롯해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프랑스나 독일보다 미국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유럽을 군사적으로 공격한 적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과거에 동유럽을 침략하고 수탈한 나라들은 미국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맞서서 유럽이 단일 대우를 만든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전히 유럽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가 큽니다. 작년의 경우 유로존에서 대미 무역 흑자가 1996억 유로, 그러니까 350조 원 가까이 됐는데요.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프랑스의 명품, 이탈리아의 기계 등
유럽 경제의 핵심 상품은 미국 수출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미국과 결별하고 거리를 두는 순간 유럽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붕괴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해집니다. 유럽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거둔 만큼 이상을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로 모두 까먹는 대외 무역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중국하고 거래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만약 미국하고도 적자를 잇게 되면 경제가 처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도 결국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건 유럽이 미국의 에너지도 꽤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천연가스가 거의 끊기다시피 할 정도로 확 줄어들자 유럽은 액화 천연가스라고 그러죠. 미국산 LNG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생명줄을 미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EU가 수입한 전체 LNG의 56%가 미국에서 온 것인데요. 두 번째로 많은 러시아가 14%였고 세 번째는 카타르였는데 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LNG가 없다면 유럽 경제는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1, 2년 사이에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 위해 수십 개의 항구 터미널을 지었는데요. 이제 상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의존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유럽은 디지털과 금융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절연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유럽인들이 쓰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검색 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금융결제망은 모두 미국산입니다. 미국과 경제적 디커플링을 하려면 이 모든 인프라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현재 유럽의 기술력으로는 당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과 금융 관련 기술을 미국산을 쓰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전부 중국산에 의존해야 하는데요. 그건 유럽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즉, 유럽이 트럼프의 불만을 갖고 경제적 보복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솔직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유럽이 보복을 시작하면 트럼프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감히 우리한테 도전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에너지 공급을 줄이는 식으로 유럽을 경제적으로 못 살게 할 게 뻔하고요. 그렇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독일 등 유럽의 제조 강국들이 먼저 백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엄연히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유럽이 과거에 비해 힘이 빠졌기 때문에 트럼프의 놀림감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부국 강병한 모습을 유지했다면 트럼프도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유럽이 1980년대나 1990년대에 비해서 위상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꿰뚫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취하면서 유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적 위상이란 한눈 팔지 말고 계속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이고 우방이라는 말로 치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힘이 있어야 상대방도 우리를 존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모멸감을 가질 만큼 압박을 세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조선산업이 미국에 필요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힘과 능력을 계속 유지해야 남으로부터 무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럽이 트럼프로부터 망신을 당해도 미국과 절연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